책 읽기 좋은 날 북새입니다. 오늘 함께할 책은요. 8가지 삶의 태도. 제가 나폴레온 힐을 좋아하긴 되게 좋아하나 봐요. 3번째 시간이고요.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성공학의 거장이라고 하잖아요. 이 나폴레온 힐이 호감 가는 성품의 비밀이 있대요. 제목부터도 굉장히 호기심이 생기죠. 호감 가는 성품의 비밀. 과연 어떤 게 있는지 지금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성품은 성공과 실패를 가르는 중요한 기준입니다. 이제부터 이야기할 25가지 요인을 하나하나 다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목록으로 적은 후에는 항목별로 자기 성격을 평가해 보시고요. 점수는 상중하로 매깁니다. 호감 가는 성품의 25가지 요인을 기준으로 자기 평가를 한 다음에 배우자처럼 여러분을 잘 아는 다른 사람에게 목록을 주고 평가를 부탁하세요. 2번의 평가 과정을 거치면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의외로 몇 가지 항목에서는 점수가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평가한 거랑 다른 사람이, 나를 잘 아는 다른 사람이 평가한 거랑 다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람의 성품은 타인과 구별되는 정신적 특성과 신체적 특성의 총합입니다. 우리는 성품을 통해 타협하며 인생을 살아갑니다. 성품에 따라 타인과의 갈등을 최소한으로 줄이는 능력의 수준도 달라져요. 성품의 경제적인 가치는 소득 상위 계층의 부정적인 성격의 소유자가 별로 없다는 사실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품은 지능이나 경력보다 10배나 더 가치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능, 경력,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성품. 저는 정말 이 말에 공감해요. 카네기 회장의 말에 따르면 슈와브 회장이 매장이나 공장에 들어가서 아무런 말이나 행동도 하지 않고 쳐다보지 않아도 전 직원의 능률과 생산성이 최소한 10% 상승했다고 합니다. 그냥 걸어 들어가기만 했는데도요. 호감 가는 성품을 구성하는 요소가 이제 어떤 게 있는지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부터 25번째를 다 제가 알려드리면 너무나 긴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서 그건 제가 밑에 이렇게 글로 써놓도록 할게요. 거기서 몇 가지만 지금 뽑도록 할게요. 그 대신 순서대로는 아니고 여기 써져 있는 대로 첫 번째다, 두 번째다 이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요소는 긍정적인 마음가짐입니다. 마음가짐은 자석이 철가루를 이렇게 끌어당기듯 마음을 지배하는 생각의 실체를 끌어당기는 매개체 역할을 합니다. 항상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유지하세요. 그러면 인생은 여러분이 정한 조건에 따라 보상을 내려줍니다. 사람이 긍정적인 마음을 먹으면 어떤 모습일까요? 언제나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유지하는 사람은 어떻게 행동할까요? 항상 인생의 긍정적인 면만을 봅니다. 안 좋은 상황이 닥쳐도 좌절하지 않고 상황을 받아들여요. 최선의 결과를 원하고 기대하죠. 설령 최악의 결과가 나와도 새로운 기회로 활용할 뿐 속상해하지 않습니다. 불평할 이유가 많더라도 불평하지 않고 화를 내지 않아요. 절대 비난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이긴 하는데요. 이렇게 항상 긍정적인 마음을 갖는다는 건 참 쉽진 않아요. 쉽진 않기 때문에 그래서 어쩌면 제일 중요한 요소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호감 가는 성품의 두 번째 요소는 융통성입니다. 정신적으로든 육체적으로든 유연하게 대처하는 능력을 말하죠. 자제력과 마음의 평정을 잃지 않고 어떤 상황이나 환경에서든 적응합니다. 쉽지 않겠지만 남에게 호감을 주는 성품을 원한다면 고무줄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해요. 누군가 잘못된 방향으로 당겨도 얼른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어야 합니다. 미국이 낳은 위인들을 한번 살펴보세요. 그들에 관한 기록을 보면 융통성이 많은 사람이 제일 크게 성공했습니다. 세 번째 요소는 듣기 좋은 목소리입니다. 기복 없고 세련된 목소리로 좋은 느낌을 전달할 수 있어야 해요. 말의 내용보다는 말을 하는 방식이 중요하다는데 다들 동의하실 겁니다.
목소리 톤은 말에 담기지 않은 다른 의미를 상대에게 전달합니다. 모든 학교는 아이들에게 필수적으로 라디오 아나운싱을 교육을 해야 합니다. 물론 목소리 톤을 적절하게 사용하고 글을 소리내어 제대로 읽는 방법을 이해하는 사람도 있죠. 이런 사람은 타인에게 엄청난 호감을 줍니다. 어떻게 말할지, 어떻게 단어를 강조할지, 어떻게 원하는 감정을 전달하는 목소리 톤을 낼지 알아보세요. 그리고 쭉 넘어가고요. 6번째 요소는 솔직한 말과 태도입니다. 하지만 말하기 전에 생각하는 습관을 들여야 해요. 솔직하되 항상 입조심을 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이 먼저 말을 하고 나중에 생각해요. 이후에라도 생각하면 다행이게요. 대부분은 그냥 말만 뱉고 맙니다. 입조심을 하고 말을 고르는 과정은 아주 중요해요. 남에게 상처와 고통을 줄 수 있는 말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강조하지만 할 말, 안 할 말을 잘 가려야 해요. 강조하지만 할 말, 안 할 말을 잘 가려야 해요. 좋은 말이 아니라면 차라리 입을 다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제가 또 호감이 가는 성품의 요소는 22번째 요소는 어떤 상황에서든 발휘하는 인내심입니다. 안내하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거예요. 인내심이란 다른 사람이 내게 원하는 방식대로 살지 않아도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려는 마음을 의미합니다. 인내심과 이해심은 호감 가는 사람의 가장 큰 덕목 2가지입니다. 의견이 다르다고 다른 사람을 비난하지 마세요. 아이를 키우고 노인을 모시려면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상대를 이해해야 해요. 우리는 그리 어렵지 않게 모든 상황과 사람의 인내심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역지사지 마음을 가지면 정말 인내심은 다른 사람의 마음은 좀 이해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수많은 몇 가지였죠? 25가지. 이건 제가 밑에 글로 써놓을 테니까요. 그걸 보시고 나는 거기에 상중하 몇 점을 스스로한테 줄 수 있는지, 그 다음에 가장 가까운 사람이 나한테는 몇 점을 줄 수 있는지 보면서 스스로 한번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삶은 반드시 더 행복해질 것이다. 8가지 삶의 태도 3번의 동영상을 통해서 많은 깨우침을 그리고 많은 걸 저한테 줬는데요. 여러분들도 좋은 시간이 되셨길 바라면서 8가지 삶의 태도 이제 보내려 합니다. 오늘도 북쌤이 응원합니다.